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보택시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인 모셔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17일 모셔널은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셔널은 지난 8월 리프트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올해까지는 안전을 위해 앞좌석에 인간 오퍼레이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년엔 무인 서비스로 변경할 계획이며 무인화에 따라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튬 공급과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호주 광산기업 필바라 미네랄스가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열린 친환경 소재 포럼 2022에서 내년 스포듐인 농축물 생산량을 최소 76%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스포듐인은 고순도 리튬 광물 광석을 뜻하는 건데요. 필바라는 서호주 필강구라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힘입어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투자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바라의 스포듐인 농축물 증설부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 납품해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되는데요. 이에 따라 포스코의 공급망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자체 생산이 지연되고 일본 파나소닉의 증설 속도도 더딘 모습인데요.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배터리셀 공급을 요청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설비 투자를 강화해 배터리 내재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생산도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러한 수급난에 대응하고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지름 46mm인 차세대 배터리 공급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사 짚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덕으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로보택시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 LA에서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부 주에서만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로보택시 이제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전 국가 차원에서 아직 나온 그 규정, 요건, 뭐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특정 시나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뭐 LA나 아니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 그런 그 소위 말해 서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딱히 없는데 뭐 현재 뭐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좀 보면 여러 가지 뭐 안전, 보험, 차량 등록 요건 등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도로 상황 그 로보택시가 도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지, 뭐 그 기술력, 그다음에 자동차 안전 기술을 충족하는지, 또 그다음에 보증보험료라고 하죠. 보험을 냈는지, 보험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허가를 내주고 차츰차츰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면 다음 단계, 뭐 가령 사람을 태울 수 있다거나 지금 이제 그 운전자 태울 수 있다가 또 이제 승객까지 태울 수 있는 뭐 범위도 좀 넓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중국도 아마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보험이나 안전과 관련한 좀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더 서비스 확대되고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면 아마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제 정확한 요건들이 나오겠죠. 이제 규제들이. 예. 아직은 이제 시범 단계에 있으니까 뭐 특별한 조건이나 규제는 아직은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또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 다른 기업도 있을까요? 네, 뭐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소위 말하는 유인
사람을 태우고 로보택시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했던 거는 이제 뉴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네. 기업은 거의 잘 모르실 거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증시에 상장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네. 자회사. 이제 뭐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글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웨이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GM 계열의 GM 자회사인 그 크루즈라는 것도 있고 또 중국도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최초의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허가를 받은 그 포니닷 AI가 있어요. 그리고 네. 현대차도 하고 있는데 로보라이드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런 하여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폭스바겐이랑 포드랑 투자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뭐 그 기업은 좀 지금 약간 해고하는 과정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자동차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또 중국 중심으로 이런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 로보택시 시장도 커질 것 같은데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뭐 밝게 보고 있죠. 네. 제가 우연찮게도 이거 녹화 기준 전날 예, 술자리가 있었는데 네. 예, 그것 때문에 좀 피곤해요. 아, 네. 근데 그 자리에 오신 분이 그 이 자율주행 국내 대기업인데 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상당 네. 뭐 레벨 4 이상을 확보한 기업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관계자분이신데 지금 뭐 자동차도 있지만 좀 있으면은 파리 올림픽 또 열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하늘 나는 자동차 에어택시라고 네. 하죠. 그런 것도 거기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당에 지금 지상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되려면은 다 돼야 되는데 네. 모든 차들이 탑재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시장 그 시기까지 가려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을 탑재하고 시장에 가는 시기까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커져도 뭐 전기차만큼 메인스트림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기술이 엄청나게 뭐 많은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거다. 당장은 네네. 네, 로보택시 조금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다. 회의까지보다는 좀 길게 봐야겠다. 네, 당장은 그 네. 조금 뭐 대박 나는 기술까지는 조금 어렵다. 네, 이렇게 정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리튬 관련한 그 기사를 봐야 될 텐데 중국 중심에서 이제 좀 아르헨티나나 호주 이렇게 좀 리튬 개발 프로젝트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렇게 네네. 리튬 공급량이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예. 하락보다는 지속적인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리튬이 가격이 높아진 거는 딱 2020년대 이후에요. 그게 네. 전기차가 막 폭발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테슬라. 말 그대로 테슬라가 정말 대박 나면서 네. 야 이제 전기차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도 하자. 뭐 대표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다 하고 있죠. 현대차 마찬가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리튬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었죠. 게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소위 말하는 네. 거기가 거의 그 법이 거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쵸. 이제 전기차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제 막 지속적으로 뛰어 올랐죠. 근데 최근에 리튬 양도 좀 늘리고 있죠. 근데 그 전망들이 뭐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리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글로벌 리튬 기업 리벤트라는 곳이 있고 리벤트. 네. 에버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최근에 실적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갔을 건데 리튬 가격에 대해서 또 물어봤겠죠 애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리튬 가격은 올해 대비 2자릿수 이상 더 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고 리벤트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전기차의 그 수요나 아니면 고객사의 계약 구조를 봤을 때는 그 수요 중심 시장이다 보기보다는 공급자
리튬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더 우위에 서 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리튬 가격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뭐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수요만큼 공급이 받쳐주지 않고 그렇죠.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가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요즘에 사업 좀 영역을 넓히고 있죠. 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협력사가 있을까요? 협력사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 계열사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포스코 케미칼은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지금 포스코가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뭐 우리 기사 나온 것처럼 필브라도 해놨고 그다음에 네. 탄자니아 흑연광산 또 거기 이제 블랙록이 소유한 이제 탄자니아 흑연광산도 투자를 해놨고 또 뭐 아르헨티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호주의 다양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포스코 안에 이런 트레이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에 대우 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근데 이 기업이 내년에 지금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합병되는 이름은 잘 뭔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병의 주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또 포스코 케미칼 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둘 다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죠. 국내 거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지금 폐배터리 사업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성일하이텍이랑 유럽에 공장을 하나 지었죠. 근데 네. 그 공장을 보면 성일하이텍이랑 지분이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분이 다 그 포스코 케미칼 거예요. 네, 성일하이텍은 기술 이전과 그다음에 운영만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쪽 사업을 이쪽 그 공장을 한번 리트머스 테스트 베드로 해가지고 해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제가 성일하이텍 관계자들 줬던 거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곳에서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봐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수한 세넥스라는 기업도 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 소재뿐만 아니라 좀 폐배터리 사업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그 공급만 구축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력사라기보다는 이 포스코 계열사 흐름을 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기사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 봐야겠죠. 이 베를린 기가팩토리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테슬라 이야기였죠.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전극에 이 고체 상태의 도전제를 더 씌우는 건식 공정 구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이러한 이제 문구가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이 건식 공정이라는 게 어떤 거길래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저도 이제 깊숙이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네. 저도 문과라 쉽게 말씀드리면 전극의 도전제를 이제 코팅한다고 해요. 더 씌운다고 하는데 보통 코팅을 하는데 네. 이때 방식이 이제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다는 거예요. 건식이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습식이 더 이제 그러니까 건식 공정이 습식 대비 더 좀 이제 안정하다는 거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이네요. 좀 효율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건식에 비해서는. 근데 다만 대량 생산은 정말 좋은 거죠. 안정돼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원래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뭐 에너지 밀도나 출력, 뭐 안정성, 수율 등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대만큼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양산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뭐 원하는 정도의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원하는 정도의 품질이 안 나오고 있고 원하는 정도의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 네. 좀 테슬라가 이렇게 좀 지금 배터리 좀 수급난에 그렇죠. 휩싸이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에 좀 공급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와 있었는데 그럼 좀 함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있나요? 보면 지금 테슬라 뭐 아마 전기차 주문해 놓으면 1년, 짧게는 뭐 6개월, 1년, 길게 1년인데 그게 간단해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모자라서 늦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GM, 포드도 전기차
만들 수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지금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가 없어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죠. 거의 대부분 다 파나소닉에서 쓰고 있는데 파나소닉 물량만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LG 에너지솔루션한테 또 만들어 달라. 원통형 배터리 만들어 달라서 좀 개발하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 두 가지 버전으로 저희 더블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예, 네. 예, 46XX 해가지고 네. 뭐 좀 더 이제 그 길이를 더 높인 더 늘린 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파일럿과 공정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시범 단계인 그렇죠. 예, 거죠. 거기서 근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 의미 있는 생산성을 확보하면 테슬라한테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삼성 SDI랑 엔솔은 뭐 기본적으로 수혜가 될 것이고 네. 여기 관련돼서 전 장비 업체들, 장비 예, 업체. 예, 그 원통형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장비 업체들 뭐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몇 군데. 그 업체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공급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같이 수혜를 좀 볼 거다. 제가 듣기로는 네. 삼성 SDI랑 LG 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의 지금 품질이나 수율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장비 업체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고요. 오늘은 로보택시 서비스와 그리고 리튬 가격 동향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수급난에 따른 국내 수혜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